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이슈테크의 이철웅 소장입니다. 자, 3월 25일자 부동산 기사를 보다 보니까 지금 임대차 3법 중에서 지금 하나가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있죠. 바로 이제 전월세 거래 신고제인데요. 자, 그 기사가 지금 하나 나와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있네. 4달 전월세 신고제. 초에 그런 기사 나왔었죠. 4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범 운영한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4월 달에 전월세 신고제 시범 운영서 서울은 빠진다. 그런 내용이네요. 자, 3월 25일자 헤럴드경제 기사인데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보정동 등의 5곳 정도는 신청이 돼서 후보가 돼 있고 전월세 거리가 많은 서울 등 주요 지역은 빠지면서 시스템 점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정부가 다음 달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신고제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 가운데 시범 운영 대상에서 서울이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 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범입니다. 시범. 본격적으로 시행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때는 서울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시범 운영에는 서울은 지금 빠져 있다. 근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서울시가 빠질 수 있을까요? 네, 거기는 아마 당연히 들어갈 거고, 먼저 시범 운영에는 서울시는 지금 빠져 있고, 최종적으로 올라온 곳이 5군데 정도. 이 중에 이제 지역을 또 선택을 하겠죠.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시범 운영 참여 의사를 밝힌 용인시 보정동 시범 지역이 포함이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지금 그런 기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을 하면 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보증금과 월세, 임대 기간 등 계약 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로서 지난해 시행된 임대차 3법이라고 그러죠. 계약갱신 청구권과 또 전월세 상한제 플러스 전월세 신고제 이렇게 3법인데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 임대차 3법 중에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전월세 신고제가 올해 6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미리 예고를 했었는데 4월부터 시범 시행을 하겠다라고 이게 먼저 얘기가 됐었죠. 근데 4월부터 시범 지역에는 서울은 지금 빠진다는 그런 내용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동 단위로 진행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대전 서구의 월평 2동, 그 다음에 세종시의 보람동, 경기도 용인시의 보정동, 충북 충주시의 수안보 면, 그 다음에 충주의 봉방동 5곳으로 일단 추려졌다. 이곳은 그러니까 4월부터 6월까지 시범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때 이제 지역을 하겠죠. 뭐 서울 수도권, 5대 광역시 이렇게 한다든지 이 중에서 이제 그 시범 운영 동단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을 이제 어떻게 설정할지는 모르겠는데 제일 간단히 할 수 있는 게 그게 아닐까요? 지금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 지역을 이렇게 분리해 놓은 것처럼 조정대상 지역 내 모든 주택 내지는 아파트 아니면 전세 얼마 이상, 월세 얼마 이상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겠죠. 자, 당초 업계에서는 서울 강남 3구 등 전월세 시장 규모가 큰 곳부터 운영될 가능성이 언급이 됐었으나 서울 내에서는 참여 의향을 밝힌 지자체가 없다고 국토부에서 설명을 해서 서울은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일단 하반기부터는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시행이 될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된다 그러면은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도 좀 물론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국토부에서 정부에서 통계 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굳이 공개를 해야 되나 하는 정보까지 다 이제 오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수 징수 차원에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근데 6월부터 이게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충분히 데이터가 확보돼야 하는 11월까지는 그 데이터를 지금 이제 공개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6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11월까지는 어느 지역에 어떤 주택이 전세는 얼마, 월세는 얼마 이런 데이터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연말쯤에 돼야지 그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임대소득의 양성화, 임차인의 대항력 확대 등 순기능이 많을 것이라고 보지만은 순기능 플러스 역기능은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3월 26일자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국토부 불법 감시 조직 기관 또 만든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홍남기 부총리 투기 근절 대책 다음 주에 또 발표한다고 그러네요. 이게 또 어떤 부동산 대책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재건축 50층이냐 70층이냐, 만약에 서울 재건축이 50층 70층으로 풀린다고 그러면 조합의 입장에서는 대박이겠죠.
아시다시피 박원순 시장이 연임을 하면서 서울시내 모든 재건축은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딱 35층 이하로 규제가 돼 있었죠. 규제가 돼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박영선 여당 후보, 오세훈 야당 후보 모두 35층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약속을 공약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풀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35층 층고 제한을 푼다 그러면은 장단점은 다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0층까지는 최대한 풀어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게 도심권에서 굳이 이제 그 층고를 올려주고 내려주고를 떠나서 모든 주택은 이제 그 종별로 건폐율과 영정률이라는 규정이 이중 규제가 따로 있거든요. 따라서 이 영정률과 건폐율을 맞추다 보면 자동적으로 층고 제한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층고 제한을 풀어준다 그러면은 건폐율은 줄어들면서 영정률은 올라가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건폐율이 줄어든다 그러면은 건물 짓는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뭐 녹지 공간이나 이런 면적은 또 늘어날 수가 있어서 또 장점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층고가 너무 높이 올라가면은 내 아파트 높게 올라간 아파트는 전망이 좋겠지만 여기에 또 이제 가리는 건물 같은 경우는 조금 피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은 서울 시내권에서는 뭐 70층 아파트 70층은 좀 그렇고요. 한 50층 내외로는 개인적으로도 좀 풀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한번 해보고 만약에요. 어떤 시장이 되든 간에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50층까지 풀린다고 하면은 글쎄요 지금 강남의 집값 잡으려고 뭐 이런저런 정책 정말 많이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층고 제한이 풀린다고 그러면은 재건축의 인기는 아마도 엄청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다른 기사 한번 보시면은요 전셋값도 조금 떨어진다고 그러고 거래량도 조금 떨어진다고 그런 기사들도 좀 있네요. 자 재산세, 종부세, 취득세, 양도세 다 올라가기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에 있어서 세금에 있어서는 사면 초과다 뭐 이런 내용들도 좀 있고요. 일주일 안에 규제 푼다 오세훈 공약 실현 가능성. 이거는 일단은 시장에 당선이 돼야 되겠죠. 자 땅 투기의 민심 악화, 신도시 철회 목소리 갈수록 커진다. 자 정부에서 3기 신도시 발표해놓고 뭐라고 했었습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주택을 공급을 해서 집값을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LH 직원들이라든지 공무원들의 각종 땅 투기에 연루가 되면서 민심이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선거의 진해 만에 정권을 내놓는 만에 이런 지금 양상까지 가고 있는데 이 신도시 철회 목소리가 커질수록 3기 신도시의 공급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늦어진다 그러면은 제가 그 이사 대책 때 2025년까지 82만 가구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82만 가구가 들어설 수 있는 부지를 확보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3기 신도시 지금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2기 신도시가 지금 사업이 다 완료가 안 됐습니다. 2기 신도시가 언제가 발표됐냐면 2000년 초에 발표됐어요. 2001년부터 발표가 돼서 지금 입주가 2기 신도시 자체가 사업이 다 완료된 데는 판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이제 입주율 이제 하반기 후반기에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2기 신도시가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지금 3기 신도시를 지금 이제 공급 차원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지금 반대가 많다. 그러면은 절차 자체가 이제 지작물 조사해서 보상해줘야 되고 또 이주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택지 정리해야 되고 이러는데 3기 신도시 공공 물량은 지금 분양을 좀 빨리 한다고 합니다만은 이게 일부분만 빨리 진행될 수 있지만 3기 신도시 자체가 다 도시개발이 돼서 진행될 수 있는 데까지는 제가 10년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2기 신도시가 2000년대 초반이에요. 그럼 2000년대 초반이면 2005년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2021년이면 만 15년 지금 지났는데도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2021년도에 3기 신도시를 발표했기 때문에 10년을 잡아도 2030년도가 넘어간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겠죠. 그만큼 정부에서 빨리 공급 차원에서 발표는 했지만 이렇게 신도시 철회 청원도 나오고 시위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지작물 조사하는데 협조 안 되고 또 보상 이제 느려지고 소송까지 된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그린 그 공급의 계획보다는 많이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수사도 해야 되고요. 각 공공기관 요즘에 그 압수수색해서 수사 자료하고 수사를 어디서 하네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은데 지금 이제 오늘자 기사까지 봤는데요. 대부분 이제 전체적인 게 LH 사태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유세 올라감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
뭐 그다음에 이제 서울, 부산도 물론 이제 시장 선거 걸려 있습니다만은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의도하는 이 가격의 향방 못지않게 서울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서울의 집값도 굉장히 지금 이제 뭐 상승 내지는 뭐 보합, 하락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부동산 이슈 덕분을 마치고요. 다음 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